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7살 된 평범한 남성 직장인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제 인생을 바꿔놓은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그분은 제가 우연히 만난 박스 줍는 할아버지셨어요. 먼저 제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외로운 사람이었거든요. 부모님은 제가 대학 다닐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형제도 없이 외동이고요. 친척들과도 연락 안 하고 지내요. 회사 다니면서 동료들이랑 밥 먹고 일하고 그러는데 그냥 직장 동료일 뿐이에요. 퇴근하면 각자 흩어지고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어요. 학창 시절 친구들은 다 결혼하고 가정 꾸리고 바쁘니까 연락도 뜸해졌고요. 그래서 매일이 똑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밥 먹고 출근하고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편의점 도시락 사다가 원룸에서 혼자 먹고 자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집에서 TV 보거나 핸드폰만 보고 명절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다들 고향 가고 가족들 만나는데 저는 갈 곳이 없으니까요. 그냥 집에서 혼자 배달 시켜 먹고 그렇게 보냈죠. 외롭다는 걸 느낄 때가 많았어요.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는 빈방. 불 켜도 조용하고 말할 사람도 없고 가끔은 이렇게 계속 혼자 늙어가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제가 왜 남을 도와주려고 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신기해요. 자기 인생도 외롭게 사는 사람이 무슨 여유로 남을 돌아보나.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처음 할아버지를 만난 건 한 1년 반 전이에요. 제가 사는 동네 슈퍼 앞에서였죠.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저녁 8시쯤 됐을 거예요. 평소처럼 무표정하게 걷고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오늘도 집 가서 뭐 먹지, 또 혼자구나, 그런 생각들. 슈퍼 앞에는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그 옆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죠. 허리를 구부리고 박스를 하나하나 펴서 수레에 싣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왠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몇 발짝 걷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할아버지가 힘들어 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박스가 너무 무거운지 잠깐 쉬셨다가 다시 드는 걸 반복하셨어요. 그 모습이 왠지 저랑 비슷해 보였어요. 혼자 뭔가를 하고 계시는 게, 외로워 보이시는 게, 그래서 발걸음이 돌아갔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도와드릴까요?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손사래를 치시면서, 아니야, 괜찮아. 젊은 사람이 왜? 저는 이미 박스를 들고 있었어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싶었던 거죠. 저 퇴근길이라 시간 돼요. 금방 끝날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박스를 정리했어요. 한 20분 정도 걸렸을 거예요. 생각보다 박스가 많았거든요. 일하는 동안 할아버지랑 말은 안 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누군가랑 함께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게. 그게 참 좋았더라고요. 다 싣고 나니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고맙네. 정말 고마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왠지 가슴이 뭉클했어요. 누군가 제게 고맙다고 말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회사에서도 일 잘했다는 말은 들어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은 못 들어봤거든요. 괜찮으세요? 조심히 가세요. 저는 그렇게 인사하고 집에 갔어요. 그날 밤은 달랐어요. 평소처럼 허전하고 외롭지 않았어요. 뭔가 마음 한구석에서 따뜻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누군가를 도와줬다는 것,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게 저를 기분 좋게 만들었나 봐요.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제 인생을 바꾼 시작이었죠. 그 후로 가끔 할아버지를 봤어요. 퇴근 시간이 비슷하니까 자주 마주쳤죠. 볼 때마다 인사는 했는데 따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나? 할아버지가 슈퍼 앞에서 박스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반갑게 웃으시면서 그때 그 젊은이네? 저도 인사드렸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박스 정리를 도와드렸어요. 그날부터는 자주 도와드렸어요. 퇴근하고 할아버지 보이면 가서 20분, 30분씩 같이 일했죠. 처음에는 그냥 도와드리는 거였어요. 특별한 의미 같은 거 없이. 그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 할아버지랑 친해지면서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누게 되더라고요. 할아버지, 이거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으시면서 힘들지. 근데 먹고 살려면 해야지. 가족분들은 안 말리세요? 가족이 어디 있나? 혼자 살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할아버지가 혼자 사신다는 게
자식들은요? 딸이 하나 있는데 미국 가서 산다네. 10년 넘게 못 봤어.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얼굴에 외로움이 보였어요.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78이야. 78. 그 나이에 이렇게 박스를 주우시다니. 저는 뭔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의도적으로 할아버지를 찾아뵀어요. 퇴근하고 슈퍼 앞으로 가서 할아버지 계시면 같이 일했죠. 처음에는 박스 정리만 도와드렸는데 점점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됐어요. 할아버지 인생 이야기도 듣고 제 이야기도 하고요.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하셨대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다고. 근데 나이 들어서 일자리를 잃으시고 연금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박스를 주워서 파신대요. 하루에 10,000원어치 정도 모으면 그나마 다행이야. 이거라도 해야 밥은 먹고 살지.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78 할아버지가 하루에 10,000원 벌려고 이렇게 고생하신다는 게. 어느 날은 비가 왔어요. 그날도 할아버지는 나와 계셨죠. 비옷 입으시고 박스 줍고 계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오늘은 쉬세요. 비 오는데? 제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오늘 안 하면 오늘 못 먹어. 비 와도 해야지. 그 말이 너무 슬펐어요. 우산 받쳐드리고 같이 박스를 정리했죠. 다 젖었지만 상관없었어요. 그날 끝나고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집에 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할아버지한테 뭘 해드릴 수 있을까? 그냥 박스 정리만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뭔가 더 해드리고 싶었어요. 다음날 편의점에서 도시락 2개를 샀어요. 하나는 제 거, 하나는 할아버지 드리려고요. 할아버지한테 드렸더니 손사래를 치시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비싼 건데? 나는 괜찮아. 할아버지, 저 저녁 안 먹고 왔어요. 같이 먹어요. 사실 거짓말이었죠. 저는 회사에서 저녁 먹고 왔거든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받으셨어요. 같이 슈퍼 앞 벤치에 앉아서 먹었죠. 할아버지가 드시는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얼마나 배고프셨는지 정말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맛있네. 정말 맛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입 한 입 천천히 드시는 모습이 너무 짠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자주 도시락을 사갔어요. 할아버지는 매번 미안해 하셨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도시락 하나쯤이야. 어느 날은 할아버지 수레바퀴가 망가진 걸 봤어요. 할아버지, 이거 고쳐야 되는데요. 돈이 없어서. 그냥 이대로 쓰려고. 저는 다음날 철물점에 가서 수레바퀴를 샀어요. 2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퇴근하고 가서 할아버지 수레를 고쳐드렸어요. 이거 얼마야? 내가 줄게. 할아버지가 돈을 꺼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손사래를 쳤죠.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래도, 할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그냥 받아주세요.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맺히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할아버지랑 더 친해졌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나서 같이 일하고 밥도 같이 먹고. 어느 날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나도 젊었을 때는 잘 살았어. 공장에서 일하면서 돈도 좀 모았고 집도 있었고. 그럼 지금은요? 빚 때문에 다 날렸지. 친구 보증 잘못 써서. 할아버지는 친구 보증을 서셨다가 그 친구가 돈을 못 갚아서 할아버지가 다 갚으셨대요. 집도 팔고 평생 모은 돈도 다 쓰고. 친구가 미안하다고 하더니 어느 날 잠적해버렸어. 그 후로 소식이 없어. 그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안타까웠어요.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 그렇게 되다니. 딸은 연락 안 해요? 가끔 해. 근데 내가 힘든 거 말 안 해. 걱정할까봐. 할아버지 말씀하셔야죠. 아니야. 딸도 미국에서 살기 힘들다고 하더라고. 내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할아버지는 딸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힘들게 사시는 거였어요. 자식 걱정하는 부모 마음이 그런 거죠. 친구들은요? 다 죽거나 연락 끊겼어. 나이 들면 혼자야. 그 말이 너무 슬펐어요. 78 할아버지가 세상에 혼자라는 게.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제가 할아버지 곁에 있어 드리자고. 친구가 없으시면 제가 친구가 되어 드리자고. 작년 추석 때였어요. 저는 고향에 가지 않고 서울에 있기로 했어요. 부모님은 여행 가셨고 저는 혼자여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문득 할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명절인데 혼자 계시겠구나. 추석 당일 아침에 할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번호는 전에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저예요.
오늘 뭐 하세요? 아, 그냥 집에 있지 뭐. 할아버지, 제가 갈게요. 같이 밥 먹어요. 아니야, 명절인데 너는 가족들이랑 있어야지. 저 혼자예요. 할아버지랑 같이 있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으시더니 좋다고 하셨어요. 저는 백화점에 가서 선물을 샀어요.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음식도 샀어요. 한 30만 원 정도 썼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집에 갔어요. 작은 반지하 방이었어요. 정말 좁고 낡은 집이었죠. 할아버지가 문을 여시는데 눈이 빨개지신 게 보였어요. 우신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왜 우세요? 아니야. 그냥 먼지 들어갔나 봐. 거짓말인 거 알았지만 모르는 척 했어요. 선물을 드렸더니 할아버지가 손사래를 치시면서 이게 뭐야? 너무 많아. 할아버지, 명절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같이 음식 만들어서 먹었어요.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신다는 김치찌개. 제가 끓였는데 맛은 별로였지만 할아버지는 맛있다고 하시면서 두 그릇이나 드셨어요. 밥 먹고 할아버지 젊었을 때의 이야기, 저 어렸을 때의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하며 오후 내내 같이 시간을 보냈죠. 저녁에 헤어질 때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고맙다. 평생 잊지 못할 명절이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 같아. 진짜 아들보다 더 잘해줘.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겨울이 왔고 날씨가 추워졌죠.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슈퍼 앞으로 갔는데 할아버지가 안 계시는 거예요. 매일 나오시는 할아버지가 안 계시니 이상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받지도 않으시고요. 불안한 마음에 할아버지 집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두드렸는데 대답이 없어서 더 세게 두드리고 이름을 불렀죠. 한참 후에 약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야? 할아버지, 저예요. 문 열어주세요. 문이 열렸는데 할아버지가 휘청거리시더니 쓰러지셨어요. 제가 얼른 붙잡았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얼굴이 창백하고 온몸은 뜨거웠어요. 바로 구급차를 부르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폐렴이었어요. 심하게 앓으셨대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나이도 많으신데 혼자 사세요? 제가 사정을 설명했더니 선생님이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일주일 입원하셨어요. 저는 매일 퇴근하고 병원에 갔어요. 간호도 하고 밥도 챙겨드리고요. 퇴원하신 후에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할아버지를 혼자 두면 안 되겠다고. 회사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구했어요. 월세가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곳. 그리고 할아버지를 모셔왔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어떻게 여기 살아? 할아버지가 거절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미 계약했고 짐도 다 옮겨놨어요. 할아버지, 저 혼자 살기 외로워요. 같이 사세요. 내가 집세를 어떻게 내? 저 회사에서 집세 지원 받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당연히 거짓말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부담 가지실까봐 그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결국 받아들이셨고 같이 살기 시작했죠.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 할아버지 아침 챙겨드리고 저녁에 퇴근하면 같이 저녁 먹고 주말에는 같이 장 보러 가고 산책도 하고요. 할아버지는 이제 박스 안 주워요. 제가 말렸거든요. 나이도 많으신데 그런 일 하시면 안 된다고. 대신 할아버지는 집안일을 하세요. 청소하시고 빨래하시고 제가 퇴근하면 밥도 해놓으세요. 할아버지, 이거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야. 내가 빈둥거리면 안 되지. 이 정도는 해야지. 할아버지는 항상 미안해 하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해주는 게. 근데 저는 전혀 부담 안 돼요. 오히려 좋아요. 집에 가면 할아버지가 계세요. 어서 와 하고 반겨주세요. 외롭지 않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회사 동료들이 물어봐요. 너 요즘 왜 이렇게 바빠? 할아버지 모시고 살아서요. 친할아버지? 아니요. 그냥 알게 된 할아버지세요. 다들 이상하게 봐요. 왜 남의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냐고. 근데 저는 상관없어요. 할아버지는 제게 가족이에요. 피는 안 섞였지만 진짜 가족 같아요. 요즘 할아버지가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얼굴에도 핏기가 돌고 웃음도 많아지셨어요. 며칠 전에는 할아버지 딸한테 연락이 왔대요. 영상통화로 얼굴 보면서 이야기했대요. 딸이 울면서 고맙다고 했대요. 아버지 잘 돌봐줘서. 내년에 한국 오면 꼭 인사드리고 싶다고.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지난 주말에 할아버지가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열어보니 돈이 들어 있었어요.
5만 원.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내가 모은 거야. 너한테 주고 싶어서. 할아버지, 이거 다시 가져가세요. 아니야. 내가 나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이것밖에 못 줘서 미안해.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았어요. 대신 할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어요. 할아버지, 저 행복해요. 할아버지랑 같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도 저를 안으시면서 나도 행복해. 너 덕분에 살맛나. 우리 둘 다 울었어요. 한참을. 지금 할아버지랑 산지 한 6개월 됐어요. 매일이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아버지가 아침 차려 놓으세요. 같이 먹고 제가 출근해요. 퇴근하면 할아버지가 기다리세요. 저녁 같이 먹고 TV 보면서 이야기해요. 주말에는 같이 시장 가고 공원 산책하고 가끔은 영화관도 가요. 친구들이 저보고 효자라고 해요. 근데 저는 효자가 아니에요. 그냥 할아버지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제게 많은 걸 가르쳐 주세요. 인생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전에는 그냥 혼자 일하고 집 가고 그렇게 살았어요. 외로웠어요. 의미도 없었고.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집에 가면 할아버지가 계세요. 제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저를 행복하게 해요. 가끔 생각해요. 그날 제가 그냥 지나쳤으면 어땠을까? 할아버지를 돕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아마 저는 여전히 외롭게 살고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도 여전히 힘들게 박스 주우시고 계시겠죠. 근데 제가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요즘 길에서 어려워 보이는 분들 보면 도와드려요. 짐 들어드리고 길 안내해드리고. 작은 일이지만 누군가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작은 관심, 작은 도움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제 경험이 그래요. 저는 할아버지를 도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할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외로운 제 인생에 의미를 주신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는 제 가족이에요. 앞으로도 쭉 같이 살 거예요. 할아버지가 편안하게 사실 수 있게 제가 지켜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작은 관심 가져보세요. 그게 누군가한테, 그리고 여러분 자신한테도 큰 선물이 될 수 있어요.